20년이요? 네, 휴대폰 설정부터 네. 바꾸시는 게 영국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막 들렸을 때 저도 막 이렇게 긴장되고 커피. 네, 코피 나듯이 오. 코피처럼. 영어의 매력에 빠져서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콜라보 영상에 저의 첫 게스트님이셨어요. 그쵸, 빌리님. 영광이었습니다. 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콜라보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빌리님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네. 엄청 긴장하면서 녹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2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러네요. 빌리님이 그동안 채널이 막 구독자가 27만 명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은요, 두두 이렇게 코리안 빌리의 인생이 바뀌는 영어 저자님으로 제가 모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자 인터뷰를 해보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네, 제가 네. 책을 읽고 되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 여쭤보고 빌리님이 지금까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셔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책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제 책 제목은요, 코리안 빌리의 인생이 바뀌는 영어라고 하는 책이고요. 말 그대로 제가 영어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인생이 바뀌는 영어를 만난 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혼자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이 책에 가감없이 담았고요. 그리고 제가 영국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영국 영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저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 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네. 끝까지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군요. 책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처음부터 너무 확 이렇게 끌렸던 게 뭐냐면 꼬마 빌리의 모습.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다 담았거든요. 네, 대부분 영어를 학교에 가서 접하고 아니면 학원에서 시험을 잘 보려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빌리님은 처음에 영어를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는 유치원생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5살 터울에 누나가 있는데 저는 누나가 공부하는 영어 교재 같은 걸 봤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걸 구경을 하고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쓰는 말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누나가 공부하는 영어 학습 자료들을 저도 같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재미로 이게 네, 너무 그렇죠. 신기해 보이고 네네네. 재밌어 보여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게 영어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다른 분들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죠. 할 거 없나 놀 거 없나 찾다가 그러니까 놀이처럼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놀이처럼 영어를 접했다. 네네네.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그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정말 놀랬던 게 있어요. 네. 그 토익 시험 공부를 했던 문제집이라고 하시면서 교재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네네네. 이만큼이 쌓여있더라고요. 네. 보통 토익 시험은요, 우리가 토 나와서 토익 시험이라고 하죠. 근데 빌리님은 그 토익 시험 교재를 이만큼을 다 풀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풀 교재가 없어서 이제 신간을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었던 지경까지 갔었는데 저 때는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어서 예전에는 오직 토익 점수하고 영어 면접만으로만 그 대학생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영어만 잘하면 대학교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로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토익 점수를 최대한 이제 만점 가까이 받으려고 절실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쉼없이 4-5시간씩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정말 한 20권 가까이 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아요. 와, 1년에 20권이면 거의 교재 하나를 네. 한 보름 만에 그냥 뚝딱뚝딱 끝내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끝냈어요. 점수가 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었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국 영어에 또 빠져들게 네. 됩니다. 특히 영국 영어에 빠져들게 된 그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그 토익 공부를 하면서 네. 너무 이제 시험 공부만 하기가 지루하니까 보충으로 좀 영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볼 드라마나 영화가 없어지니까 영국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섭렵을 했으니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미드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제 영국에는 또 이런 드라마가 또 다른 느낌의 드라마가 있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뭐 닥터 후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창 유행했던 시절이어서 닥터 후를 시작으로 영국 음악도 듣기 시작하고 그때가 이제 아델이 데뷔했을 때쯤이거든요. 네. 데뷔 앨범 나오고 그때라서 영국 문화가 또 자연스럽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듣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듣던 영어와는 좀 되게 다르더라고요, 소리가. 처음에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다르다라는 걸 학교에서 얘기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되게 내가 영어를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또 내가 모르는 세계구나, 미지의 세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국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흥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흥미를 가졌던 그 영국 영어 덕분에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뀌게 된 그러네요. 그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 있죠. 네네네네. 네.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발음 차이이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뭐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bottle of water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 뭐 발음, T 발음, R 발음 이런 게 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는 보통 뭐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국식으로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 뭐 water, water 이런 식으로 T 발음, R 발음 이런 게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그냥 듣기만 해도 조금 들리잖아요. 느낌이 네, 그쵸. 다른 게. 네. 그래서 그런 발음도 차이가 있고 네. 표현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인사말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hey buddy, what's up buddy, what's up, 뭐 hey man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you're right mate, alright 이라는 표현을 써서 hey you're right, you're okay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 좀 인사말도 다르고 고맙다는 말도 thank you 대신에 cheers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굉장히 파고들면은 파고들수록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영국에 딱 내렸을 때 그 영국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막 들렸을 때 그 네. 그 느낌이 저는 궁금해요. 너무 좋았죠. 네. 네. 아직도 그 영국에 딱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를 잊지를 못하는데 교환학생으로 2015년 1월에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일단은 영국에 왔으니 런던부터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런던으로 일단 도착을 했는데 일단 기차 타고 도착해서 공항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고 딱 제가 패딩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제 출구로 나오니까 정말 그 새빨간 2층 빨간 버스가 빵빵 거리면서 지나다니고 하필 또 그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비가 막 내리는데 막 정장 입으신 분들께서 그 막 킹스맨에 나올 것 같은 와. 총 쏠 수 있는 그 우산 같은 그런 거 들고 다니시고 네네. 진짜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영국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 그렇겠네요, 정말. 네, 우리나라는 보통 뭐 지하철에서 안내 방송할 때 미국식 영어인데 거기서는 안내 방송부터가 다 영국 영어고 드디어 내가 도착을 했구나. 비가 내려도 전혀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인상을 굉장히 잊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처음 도착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도나드로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정말 실생활에서 영국 영어를 써보는 첫 기회라서 보니까 치킨버거 같은 게 있길래 그거를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앞 사람이 주문하는 걸 살짝 눈치껏 한번 들어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좀 들은 다음에 종업원에게 이제 드디어 Can I have one chicken legend, please 이런 식으로 네, 세트 메뉴 이름 얘기하길래 어쩌고저쩌고 뭐 here or to go 뭔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o go please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원하는 세트가 포장이 돼서 나와서 그래서 내가 배운 게 헛된 게 아니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와 진짜 이 짜릿함이 상상이 돼가지고 막 닭살이 돋아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수도 없이 공부를 했었으니까 사실 뭐 햄버거 주문하는 법이 한국에서 정말 100번 1000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정말 너무 떨리더라고요. 햄버거가 뭐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저도 막 이렇게 긴장되고 막 네. 뒷골이 땡기고 그래서 정말 긴장하면서 했었는데 한 번 된다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었었죠. 긴장이 되긴 했었지만. BBC에도 출연을 하시는 그런 그렇게 기회가 됐네요. 있었는데요. 네. 그때 그 BBC에 그 촬영을 하러 갈 때 그 기분도 정말 남달랐을 것 네. 같아요. 그때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제가 4년 전쯤에 시작을 하고 나서 유튜브를 한 반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사투리를 접했던 교환학생 시절이 떠올라서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사투리를 흉내내는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신기하게 영국 사람들에게 제 영상이 퍼져서 BBC 기자님의 귀까지 들어가서 초대를 받아서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라서 국제 전화로 생방송 연결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 전화로 하면은 음질도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음질도 안 좋은데 생방송이라서 제가 잘못 듣고 말 실수하면 또 바로 그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서 전날에 제발 미리 질문지를 주세요. 질문할 거 제발 미리 알려주세요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미리 답변할 거 준비해놨다가 생방송 때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고 또 하필 그 방송국에서는 다른 영국인 현지인을 다른 또 분의 전화 연결을 해서 저한테 또 사투리를 가르쳐주는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또 다른 분한테 사투리까지 배워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전화 인터뷰를 한 대여섯 번 정도 하고 실제로 영국에 방문을 했었을 때 그때가 작년이었는데 그때는 아예 직접 BBC 스튜디오에 가서 그것도 아침 생방송이었는데 저는 이제 교환학생 시절에 자주 봤던 뉴스 프로그램 스튜디오 속에 있는 거라서 되게 느낌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긴장이 되기도 하고 너무 신나기도 하고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BBC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BBC 안에 제가 직접 들어와서 인터뷰를 한다니라는 게 정말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빌리님 그러면 몇 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걸 기준으로 삼으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이요? 네,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통 영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교과목으로.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막 엄청 적진 않으니까 저도 30대니까 네. 저도 한 20년 된 것 같네요. 와, 네. 아니 근데 빌리님처럼 뭐 BBC에 가서 인터뷰도 하시고 네. 이 정도 실력이면 이제는 영어 공부를 그만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 되신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부할 내용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영어가 지금도 새로운 말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말이 계속 생겨나고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울 때 그걸 계속 쫓아오듯이 영어에 있어서도 계속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말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따라잡고 계속 그 살아있는 영어를 계속 최신의 영어를 공부하려면 계속 이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공부하신 방법 중에서 빌리님께 가장 도움이 됐던 영어 공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즐길 수 있었던 방법이고 좀 그나마 말하기에 도움이 됐던 건 제가 그냥 아예 외국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연기 연습하듯이 영어 공부를 했던 그런 게 좀 정말 자연스러운 영어를 말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이 장소부터가 영국이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밖으로 나가면 나는 런던이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내가 만약 영국 사람이라면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말을 하게 될까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 열심히님하고 얘기를 끝나고 뭐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고 싶게 된다면 내가 외국인이라면 영국 카페에 가서 어떻게 하게 될까라는 걸 이제 카페 문부터 종업원 만나는 상상을 해서 내가 영국인이라면 어떻게 제스처도 어떻게 하고 뭐 Can I have one latte please?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뭔가 대본 연습하고 연기 연습하듯이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말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약간 연기나 대본 연습을 한다는 거는 로봇처럼 말을 내뱉는 연설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말 한마디에도 그 의사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정말 감정과 이런 높낮이라든가 많은 걸 담아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미 내가 원어민이 된 마냥 그렇게 척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빌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내가 영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막 정말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네. 이런 조언은 정말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부터
그 뭐 휴대폰 세팅이라든가 컴퓨터 세팅을 다 영국 영어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휴대폰을 켜면은 영국 영어로 세팅이 설정이 모두 다 나와 있고 컴퓨터도 다 영국 영어 기준이라서 그 막 워드 프로세서 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맞춤법 고쳐주는 게 영국 영어 기준으로 맞춤법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냥 영국인의 시선을 그대로 그냥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연기 연습이라는 거에서 나아가면 그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려면 어떤 롤 모델을 잡아서 그 사람을 따라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섀도잉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연기 연습을 보려면은 본인의 모습을 찍어서 또 모니터를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본인이 녹음해서 아니면 녹화를 해서 본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다든가 다양한 방향으로 그냥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예 본인이 원어민이 된 것처럼 뻔뻔하게 한번 그런 척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봐야겠네요. 바로 네. 휴대폰 설정부터 네.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바로 바꿔야겠네요, 정말. 네. 와, 너무 신기한 방법이고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음, 뇌 구조 자체를 영국 영어, 영국 사람의 뇌 구조로 바꾸는 네. 네, 그런 연습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실제로 원어민이 영어로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좀 덜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리허설하는 그런 기분이라서 그렇네요, 정말. 네, 좀 실제로 그 현장에 가도 영어를 써야 되는 현장에 가도 이미 내가 수없이 상상을 해보고 리허설 해봤으니까 말도 좀 덜 버벅거리게 되고 그나마 좀 덜 주눅 들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네. 지금까지 공부 방법 중에서 아, 내가 이걸 해봤더니 이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 아, 도움이 안 되더라. 네, 아니 뭐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나에게는 이 방법이 맞지 않았다. 이런 아. 공부 방법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 공부를 할 때 네. 단어장을 사서 네네.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주주주주 단어를 외우는 네. 그게 제일 비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는 뭐 수능 공부하면서 수능 영단어 외운다고 뭐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네. 뭐 토익 단어 모아서 외우기도 했었는데 물론 뭐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외우면은 어떻게든 보탬이 되긴 되겠지만 정말 본인이 써먹고 본인이 회화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단어장에 적혀있는 단어만 무조건 흡수를 하는 건 뭐 좀 동기부여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단어장 첫 페이지에 애국심이라는 단어, patriotism이라고 하는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첫 페이지에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심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네. 뭐 현충일이나 광복절이나 그런 기념일 빼고는 그렇게 말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그거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과학 용어라든가 의학 용어 같은 거는 사실 그쪽 분야에 몸담그고 있지 않거나 그런 분야의 논문이나 신문을 읽지 않은 이상 잘 쓰지 않는데 그거에만 시간을 너무 들이고 정작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take는 어떻게 쓰이고 뭐 get는 어떻게 쓰이고 그런 사소한 쉬운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단어장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제가 바로바로 접한 단어를 단어장으로 모아서 네. 그거 바로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좀 그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빌리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네. 저는 몰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왜 하루에 5분만 공부하면 원어민처럼 된다 이런 공부법들이 이제 네네네네. 광고 문구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빌리님이 공부하신 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정말 하루에 거의 20시간 이상 네, 공부를 그렇죠. 몰입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했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네. 문법 공부라든가 단어를 외운다든가 그럴 때는 사실 정말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정말 몰입을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영어를 좀 하게 되는 영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잊혀지지 않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정도로 이어가야 돼서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회화적인 면은 네네. 몰입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히 조금이라도 이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약간 습관 만드는 것처럼 아, 네네. 사실 습관도 빠싹 한다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적어도 3주 이상 걸쳐서 잊혀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습관 만들듯이 영어 말하는 능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하기라든가 발음 그런 것들은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계속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문법이라든가 단어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거는 계속 몰입을 해서 정말 집중을 했던 그것들이 결국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일주일에 하루 3시간 바싹 공부하고 영어랑은 완전 담 쌓아놓고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만나면 또 영어가 또 새롭고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몰입을 한다 해도 만날 때마다 어색하게 느껴지면 안 되고 계속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에 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약간 내 습관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다가 막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아, 그만하고 싶다. 이랬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저는 힘들 때마다 좀 유연하게 아 그럼 이걸로 영어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저걸로 영어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고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하면서도 드라마를 접하면서 계속 영국에 대한 환상도 계속 심어주고 그리고 저 때는 펜팔이 유행했을 때라서 펜팔을 직접 찾아서 영국인하고 실제로 진짜 편지를 써서 국제우편으로 주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건 굉장히 또 신기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전략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나만 하면 지겨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가면서 계속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동기를 다시 일깨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빌리님을 여기 모신 김에 영국 영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빌리님께 영국 영어의 발음을 살짝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그 영어의 모음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모음. 네, 특히 저는 이 발음을 정말 못해요. 네. 연습을 꾸준히 한다고는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거라 네. 누가 옆에서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빌리님께 그 영국의 오 발음 그걸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 발음. 저희 한번 가르치는 거 신나죠. 잘 만나셨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신가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저 벌써 땀이 나요. 아,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얼른 입 모양 만드시고요. 동그랗게 입 모양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떤 단어를 한번 배워볼까요?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을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not, not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not. 보통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not. not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말 아처럼 not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식은 아가 아니라 오처럼 바뀌거든요. 그래서 not 이런 식으로 not. 네, not. not.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m not이라고 하는 것도 I'm not 그런 식으로. I'm not. 네, I'm not. I'm not. 잘하시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가 오로만 바뀐다고만 생각을 네. 하셔도 핵심 포인트라서 네. 좀 포인트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미국 영어보다 뭔가 이렇게 단순하다? 네. 금방 된다는 느낌이 갑자기 네네. 드네요. 이게 좀 또 예를 들어서 또 아에서 오로 바뀌는 게 덥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hot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식으로는 오로 바뀌니까 hot. hot. 네, hot. hot. 네. 그리고 뒤에 t도 이제 정직하게 발음을 해주기 때문에 hot에서 hot. hot. 네, 오, 잘하시네요. 오. 네. 네. 그러면 커피 하면은 커피까지 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오가 있는데 네. 미국식은 사실 우리가 커피라고는 하지만 미국식은 카피에 좀 더 가깝거든요. 카피. 그래서 미국식은 카피라고 하는데 영국식으로는 오로 바뀌어서 coffee. coffee. 네, 코피 나듯이 오. 코피처럼 coffee. coffee. 그래서 hot coffee가 hot coffee. hot coffee. 네, hot coffee. hot coffee. 네, 좀 더 오로 해주셔도 돼요. hot coffee. 네, hot coffee. hot coffee. 그리고 오가 되게 짧은 오 소리거든요. 네. hot. 네, 네. hot. hot. hot coffee. hot coffee. 오, 네, 잘하시네요. hot coffee. 핫커피 한 잔 드려야겠네요. 지금 더워가지고. 네, iced coffee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영국에 가서 hot coffee를 주문해볼 기회가 빨리 네,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네. 코리안 빌리의 인생이 바뀌는 영어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직접 제가 저자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빌리님께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을까요? 저는
참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떠올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영어 공부를 왜 하시는지,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목표가 뭔지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영어 공부 자체를 목표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나 여름 휴가 때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목표야 라고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목표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가서 영어를 써먹는 게 목표라든가, 뭐 글을 써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어를 통해서 뭘 해볼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게 원래 제대로 된 목표인데, 그냥 순전히 영어를 잘하면 끝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동기도 잘 생기지 않고 중간에 옆길로 새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를 잘하게 되면 이거를 활용해서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본인이 영어를 잘했을 때 그런 멋진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영어를 써먹는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영어 공부에 좀 본인의 나름의 그런 로드맵도 생길 거고, 그런 이유가 생길 거기 때문에 좀 영어 공부 자체에 힘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 조언이 따뜻하고 그리고 경험에서 네. 우러나온 정말 네. 진심 어린 조언이어서 저도 옆길로 많이 샜거든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이 말씀해 네. 주신다는 게 정말 느껴지네요. 아, 네. 정말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여기 빌리님이 영어를 즐기면서 지금은 그 영어로 인해서 인생을 확 바꾸신 인플루언서가 되셨어요. 빌리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성공을 이루시게 되셨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영어와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주신 빌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랑 꾸준히 영어 공부 같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